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이제 그 추석 때 보강 휴강을 했던 보강을 이제 13장의 소년법을 끝나면 모든 강의는 이제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또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기말고사까지 잘 제출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원하며, 여러분들 또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제도는 이제 13장 소년법에서 의의와 주요 연역부터 심판 및 벌칙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법은 반사회성, 즉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제 소년법은 이 소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돕는데 이 법이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년법에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 자, 첫 번째는 보호주의 특성입니다. 자, 보호주의 특성은 소년법의 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자, 소년은 심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응보의 감정이 희박하고 또 피영향성이 강해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압력에 충족되어서 우발적인 이 어떤 비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가역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역성. 이 가역성이 풍부하여 비교적 교육 가능성이 용이해서 이 소년의 장래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분에 의한 일반적인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주의적 특성입니다. 자, 교육적 특성은 소년의 비행은 성행과 환경과의 어떤 그런 역동적인 상관관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 성행을 치료하고 교정하고 그 소년을 둘러싼 반사회적인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격주의적 특성이다. 소년의 보호 대상은 과거의 행위보다 현재의 인격을 중시해서 소년 보호는 구체적으로 소년의 인격에 내재하고 있는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 행정적 기능과 사법적 기능이 작용하는 대상으로서 보호를 요하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방주의적 특성입니다. 소년보호는 범죄 소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우범소년과 이 우범소년, 그 다음에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도 그 대상으로 해서 소년의 범죄 또는 누범을 미연에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이 보호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년의 특징을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소년법의 의의는 뭐냐? 소년법의 의의. 그래서 소년법의 의의는, 자,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라든지 비행에 대해서 그동안의 법률을 적용한 처벌보다는 이 교정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서 청소년 문제 예방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간에 예방과 육성,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한다는 점에서, 자,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이 새로운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범죄로 인해서 여기 어떤 법에 의한 것만 우리가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사실은 예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좀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소년법의 주요 연역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소년법의 제정이 이제 58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고, 63년도에 이제 가정법원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 가정에 관한 사건과 그다음에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간장하는 법원이 이제 이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8개가 있는데, 자, 일부 지역에서는 가사나 가정, 소년 어떤 그런 재판 재판 부가 이제 설치되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년 보호를 교육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처우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77년도에 소년 감별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 법원으로부터 하여금 소년 감별소의 감별 어떤 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에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소년 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이 환형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형 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게 하는 처분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벌금도 있고, 그다음에 가태료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기에를 또 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노역장이라고 해서 이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노역을 유치하는 처분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소년감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년을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관찰하고 보호하고 조치의 대상으로서 송치된 소년을 수용해서 교정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제 소년감별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행 소년에 대한 이 효율적 교화를 위해서 보호 처분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보호 관찰 제도를 활성화해서 소년 심판 절차의 진술 거부권의 고지라든지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어떤 소년 사건 처리 절차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보호관찰제도, 이 보호관찰제도는 무엇이냐면 사회봉사라든지 어떤 수강 및 갱생보호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회 내에서 처우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보살피고 도움을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 보호관찰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007년도 12월에 청소년 재범률의 높은 수준과 범죄의 흉악화, 그 다음에 처벌 유지의 교화, 선도 중심으로의 어떤 소년 사업 체계를 개편함으로 인해서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 이하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떤 조정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지금 보면 또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14년 들어서 보호자 특별 교육 명령 이행률을 높여서 입법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어떤 특별 교육 명령 불이행 시 이제 가태료 규명을 상향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300만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년도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이제 원판결에 따른 송치 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 기간이 삽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년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 더욱 보장되도록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호 사건으로서 이제 간할 및 직능입니다. 자, 소년 보호 사건의 간할은 이제 소년의 행위지,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현재지 여기에서 하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에 속한다. 어디에 속하냐면 가정법원 소년부라든지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보호사건을 간할은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로 한다. 그리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 판사가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 대상과 송치 및 통고.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년은 자, 소년부의 보호 사건을 이제 심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소년, 이 범죄 소년, 그다음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 소년. 그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우범소년이죠. 우범소년. 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성벽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강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를 우리가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보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심리를 하게끔 이제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촉법 소년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사 책임 연령이 이제 만 10세, 만 13세, 만 13세 형사 처벌령이 만 10세가 되지 아니한 이 소년법으로서 대한민국 소년법에는 형벌, 즉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이제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년, 10세에서 13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여기에는 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지하도 이거는 이제 그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은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4세 이상으로 이제 이걸 자꾸 낮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이거를 한번 좀 이제 지켜볼 사항입니다. 이제 보호의 대상과 송치에 이제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는 이 경찰서장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관할 소년부에 이제 송치하여야 하고, 자, 보호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나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 이 보호관찰소의 어떤 관찰지 포함되는 겁니다.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여기 관할 보호자는 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 기관 여기에는 이제 관할 소년부에 통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범 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서 장차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여기에는 10세에서 19세 미만 소년, 우범 소년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년 보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의 사건 본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주거라든지 성명, 그다음에 생년월일 및 어떤 행위의 개요와 그다음에 가정 상황 이것을 이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은 자, 보호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하면 결정으로서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부는 조사라든지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 그 동기와 재질이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여기는 또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지방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라든지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간항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것들을 송치하고 통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명시가 되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입니다. 네, 조사와 심리인데 조사. 자,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자,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면 경찰에서도 보면 당신은 뭐 무분별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 소년부 판사, 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또는 보호자, 참고인의 신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통고된 소년이 있습니다. 그 통고된 소년은 누구냐면 범죄 소년, 촉법 소년, 그리고 우범 소년들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나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 이제 시설 포함이라 그러죠. 장애 통고를 통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부는 자,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조사하고 심리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따라서 이런 또 이제 심리가 또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런 심리는 또 어떤 심리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냐 우리가 보면 자, 소년부 판사는 자,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에 따라서 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심리 개시 어떻게 돼요? 결정을 하여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결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건 본인과 그다음에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존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자,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자, 보조인에게 심리기를 알려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직권이라 그러죠.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그리고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해서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을 해야 하고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심리는 이런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되고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 소년부 판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사관이나 여기에서는 이제 보호자 및 보조인은 자,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나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 촌족,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는 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기일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자,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하해를 견고할 수 있고 하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해서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자, 이러한 경우는 소년부 판사는 자,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하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호 처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기록물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물 관리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는 이 보호사건의 조사나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서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여기는 이제 적어야 된다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 조사 기록에는 자, 조사관이나 그 다음에 소년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 이러한 사람들이 심리 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부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어떻게 돼요? 열람을 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가지고 그것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의 허가를 반드시 받을 경우에만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보조인이 어떤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 개시 결정이 된 후에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한 경우는 판사의 이제 어떤 그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심리 불개시의 결정입니다. 자, 소년부 판사는 이 송치서와 조서관의 조사 보고에 따라서 사건의 어떤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년부 판사는 이 송치서, 그다음에 조서관의 조서 보고에 따라서 사건의 어떤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결정을 통해서. 그러나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에게는 알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는 자, 소환 및 동행 연장입니다. 자, 소년부 판사는 자, 사건의 조사 또는 자,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자, 기일을 지정해서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소년부 판사는 이 동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은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뭐 구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소년의 부에서는 이런 어떤 그 길을 지정해서 이러한 이제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불응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영장 발부를 해서 소환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동행 영장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나이,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부 연원일 등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 날인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연장은 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하고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고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법에 따라서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소환에 대한 어떤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고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보조인 선임입니다. 보조인. 그래서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보조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보조인에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변호사 제출계가 있잖아요. 선임계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 날인해서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의 선임은 신급마다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중에서 그 변호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소년 보호 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하고 소년이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소년이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했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돼요?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도 판사가 보조인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어떤 직권이나 어떤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소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치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시조치 보호 처분에서 임시조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소년의 가무에 관해서 이제 해당되는 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가무라는 걸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무는 뭐냐면 감독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가무라는 것은 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형기를 마친 이 사람은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을 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어떤 교화 이런 것들을 과할 수 있는 이 보호 처분이 여기에서는 소년 가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요.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동행된 소년은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할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제 소년 가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위탁 기간은 3개월. 그다음에 이제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나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부 판사는 소년 감호에 관한 임시 조치를 결정했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그다음에 법원주사, 법원주사부,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 경찰 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서 취소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의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호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제 감호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수강명령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봉사 명령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보호관찰단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거, 그다음에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소년원에 송치하고, 단기 소년원에 송치하고, 장기 소년원에 송치한다. 그 장기 소년원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는 이 사항에 대한 사항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보호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에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하고,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보호처분관 병가입니다. 병가는 뭐냐면, 유죄 판결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여기에는 어떤 부수 처분으로 내려지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부과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그 처분이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이런 것들을 이제 병가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처분 사항 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병합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어떤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병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어떤 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이나 1개월 이내에 소년원에 송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부에 따른 어떤 그런 병가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호 처분에 따른 이제 부가 처분입니다.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호처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 그리고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관찰과 장기 보호 관찰의 처분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여기서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과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에게 소년원이라든지 보호자에게 소년원, 그다음에 여기는 소년 분류 심사원, 그다음에 보호관찰소. 여기에서 실시하는 이 소년의 보호를 위한 어떤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호부 처분에 따른 그 부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보호 처분 기간입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병원, 의향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을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냐면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결정으로서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기 보호 처분 기간, 이 단기 보호 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호 처분은 여기는 2년으로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명령을 또 명할 수 있는데, 이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그다음에 사회봉사 명령은 200시간, 이것을 초과할 수 없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인해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그 보호 처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호 처분의 또 법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기지 않고 그것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결정의 집행입니다. 결정의 집행. 그래서 이 결정의 집행은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 관할 처분에 따른 어떤 부가 처분에 따라서 이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는 조사관, 그다음에 소년부 법원 서기관,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그다음에 법원 주사, 그다음에 법원 주사부,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 분류 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송치받은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집행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이제 분들에게 직원에게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을 집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집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집행이 되면은 여기에 명시된 사람들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제 그러나 좀 이제 법에 의해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이제 법을 또 이제 어겨서 진행하는 경우도
또 이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보고와 의견 제출입니다. 보고와. 자, 이 소년부 판사는 자, 보호자 또는 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시설이나 자,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그리고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원 이런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이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위탁은 할 수 있지만 그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이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들 처분에 관해서 조사관에게 이런 집행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어떻게 돼요?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에서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처분의 변경 및 취소입니다. 처분의 변경 및 취소. 자, 이 소년부 판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받은 자나 자, 보호 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이 신청에 따라서 이제 결정으로서 그 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과 부가 처분을 이제 명할 수 있다. 보호 처분과 이제 부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다만 뭐냐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뭐 감호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이 아동보호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그리고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 의료보호시설의 위탁처분과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부가처분 이를 받을 경우에 그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호소년에게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안교육이라든지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의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명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되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그 보호처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자 이에 대한 그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사건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자, 소년부 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소년부 판사는 이 결정으로서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분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검사나 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법에 의해서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자,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제 송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나 검찰서장의 송치는 여기에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이제 그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자 이제 50조 법 50조에 따라서 자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을 하면 됩니다. 이송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행위를 한 10세 이상 그러니까 10세 이상과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는 사건 본인이 해당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에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 결정으로서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10세 미만일 경우는 보호 처분으로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소년에 대한 어떤 인권을 어떤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우범 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심사를 통해서 또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항고입니다. 항고의 제기. 자, 우리가 이제 항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법원에서 보면은 이제 지방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심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에서 이제 뭐 판결을 받았는데, 난 불합리한 그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에 이제 항고를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대법원에 또 다시 이제 항고를 하잖아요. 항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이거는 법리적인 측면입니다. 법리적인 측면만 이제 이거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이제 보고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는 이제 없다. 이제 변경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법 제 32조에 따른 자, 보호 처분의 결정 및 32조의 2에 따라서 부가 처분. 그러니까 보호 처분의 결정과 부가 처분의 결정, 여기에 따른 보호 처분이라든지 부가 처분 결정, 변경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그 다음에 보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 관할 가정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여기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리 소년법에는 우리 가정법원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정법원. 그래 그 법정 관리인의 가정법원,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지방법원의 본원 합의부에 또 항고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항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자, 항고 사유에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이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분이 그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항고를 할 때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해야 하고,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어떻게 돼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항고법원에 이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조언을 받고, 또 이제 변호사나 뭐 이런 어떤 그 관계기관에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군인은 군 검찰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또 이제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항고의 재판입니다. 항고의 재판. 자, 항고 법원은 항고 절차가 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결정으로서 어떻게 돼요? 항고를 기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우리가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이 있고, 이제 대법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항고가 있다고 이제 인정한 경우는 이제 결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위반되거나 법률로서 위반되거나 항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결정으로서 이제 항고를 기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각해가지고 이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여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원은 이제 그 지방 그 본원에서 이제 항고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것은 다시 기각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은 보내는 거잖아요.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송해야 된다. 이제 이유가 없다고 할 때는 이제 기각을 해버리지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취소하거나 사건을 이제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해야 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어 이제 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한 경우에는 자, 원결정을 어떻게 돼요? 원결정을 파기하고 자, 불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처분하고 보호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의 결정은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항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보호 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자, 원결정에 따른 보호 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 처분의 집행 기간에 이제 산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입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어떻게 돼요? 자,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위반됐거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럴 경우에만 이제 그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이제 그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법원에다 항고하거나 뭐 상고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나라 이제 그 법원은 어떤 면에서는 참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또 결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판결에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좀 많이 이런 어떤 그 계속적으로 뭐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어떤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법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리할 일도 많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당사자인 그 피해자 또 가해자들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소년법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차로 진행하면 아마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